우리가 볼 것은요. 부동산 정책이 완화 기조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이 선거 참패로 인해서 각종 부동산 정책이 완화를 할 것 같은 이런 냄새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더 강력하게 규제는 앞으로는 거의 뭐 못한다고 보고 이후에 계속 어떤 완화 정책들이 나올 거냐. 물론 지금 가장 이제 코앞까지 온 거는 6월 1일부로 임대차 3법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들어가게 되면 정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전월세 신고돼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뭐 세수 확보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표준 임대료를 정해가지고 뭔가 임대료를 규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현재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전월세 신고제가 들어가면 데이터가 쌓이고요. 데이터가 어느 지역에 어떤 평수에 어떤 물건지가 얼마에 임대가 되고 있는지가 전부 노출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세금을 걷기가 굉장히 용이해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또 되느냐? 그 세금만큼 또 임차료에 전가를 시키려고 할 거고 그것을 빌미로 모든 지역이 임대 사업자가 아닌 모든 임대를 놓고 계신 분들한테 전월세 상한제를 시행하려고 하겠죠. 표준 임대료라는 거를요. 표준 임대료로 해가지고 모든 전세 월세 가격을 5% 이상 못 올리게 한다거나 또는 시도 조례로 그런 것들을 뭐 더 이하로 줄이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기 위해서 초석을 쌓는 게 바로 임대차 3법 중에 마지막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3법이 이걸로 인해서 완성이 되고 그로 인해서 향후에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임대인에게 불리한 것들을 많이 시행하거나 또는 임대인에게 좀 더 완화적인 것들을 시행할 때 굉장히 구체적인 데이터로 접근하면서 뭔가 정책을 만들 수 있겠죠. 물론 이게 뭐 어느 당에서 진행을 하던 그때 당시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겠지만 어쨌든 정부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다. 우리는 그거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서론이 좀 길었는데 부동산 정책이 완화 기조를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얼토당토하는 내용도 있어요. 하지만 분위기 자체가 강화 쪽이 아니라 어느 정도 완화를 하려고 하는 거는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이 정도 흐름은 간파하고 있을 걸로 보고 기본적으로 무주택이신 분들 그리고 1주택이신 분들한테 굉장히 대출 규제를 완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베이스는 그거예요. 다만 뭐 이익을 뭐 누가 가지고 가냐 뭐 이런 건데 그런 것까지는 아직 된 게 아닌데 대부분 지금 나오고 있는 거 뭐 대출을 90%까지 해주고 뭐 대출 기간을 50년을 해주고 또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만 놓고 보면 90%는 아니더라도 예전처럼 70%까지 다시 갈 수 있는 것들 또는 그거보다 더 완화된 80%까지 대출을 해준다거나 그리고 또 지금 뭐 주택금융공사나 뭐 이런 데서 5억으로 막혀 있는 것들을 그 이상으로 풀어준다거나 또는 1주택자에게는 종부세 부과를 안 한다거나 등등등 모든 것들이 부동산에 굉장히 완화적인 신호를 주고 있다. 이 신호 자체만으로도 이미 잠재적인 수요자분들이 뭔가 지금 꿈틀꿈틀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물건을 내놨던 분들도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야, 이거 잘하면은 주택 가격이라든가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어떡하지? 지금 또 막상 뭐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는데 이걸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시겠죠. 자, 어쨌든 그런 것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현재 분위기가 이렇다. 요 정도만 놓고 오늘 가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 뭐 재건축 규제 완화, 부동산 정책을 뭐 여당이건 야당이건 다 완화 쪽으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하느니 기준금리를 0.5% 동결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뭐 당분간은 기준금리가 또 안 움직이겠죠. 뭐 일단 1분기 정도 그리고 뭐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겠지만 한 2년 가까이는 뭐 크게 올릴 계획이 없다고 했어요. 물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그걸 억제하기 위해서 조기에 1년 만에 생길 수도 있지만 지금 또 코로나가 재유행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다시 또 금리가 올라갈 거냐 그리고 정말로 이 금리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집값이 떨어질 거냐 그거는 좀 다른 겁니다.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거는 경기가 굉장히 좋다는 거거든요. 경기가 좋다라는 거는 사람들의 소득이라든가 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서 시중에 풀려있는 돈을 흡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상태에서 과연 집값이 떨어질 거냐, 그거는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르는 게 과연 집값을 건드릴 건지는 봐야겠지만, 0.5%인 기준금리를 1%를 올리든 2%를 올리든 사실상 크게 와닿는 건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 충격이 크게 온다면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어느 나라 혼자서 그렇게 기준금리를 갑자기 올릴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천천히 완만하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기준금리를 올릴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지금 0.5%에서 뭐 0.75%로 올라간다고 해서 시장에는 그렇게 큰 타격이 없을 것 같고, 심지어는 이게 0.5% 인상이 돼가지고 기준금리가 1%가 된다고 한들 시장에는 큰 영향은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대한민국으로 보게 되면은 광역시라든가 또는 대도시라든가 일반시, 군구 이런 데에 각각의 역할들이 있거든요. 그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기업 또는 그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인구, 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런 분포도로 봤을 때 늘 말씀드리지만 평택은 자급 도시이기 때문에 서울 출퇴근 거리도 중요하지만, 물론 그것도 수요 유입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자급 도시라는 걸 전제로 깔고 간다면 평택에 늘어나는 인구, 그리고 어떤 인구 계층이 늘어나느냐에 따라 앞으로 주택의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왜냐하면 고령이 많이 진행되고 고령 인구가 많다면 그만큼 그 지역 경제가 침체될 수 있는데, 뭔가 중심축을 형성할 수 있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면, 그렇다면 주택 가격이라든가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또 보면 정책이 완화되고 있는데 금리도 동결이 됐다.